네, 안녕하십니까. 네, 칩설의 김장렬입니다. 좀 어색하죠? 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진짜 반도체가 너무 뜨겁죠.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목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이 반도체로 뒤엎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막판에 아침에 좀 빠졌는데 다시 현재 녹화하는 이 순간에 5월 7일 보합권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저 또한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도움을 청할 분이 많지 않아요. 그 도움을 청한 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분석의 대가 중에 대가를 할 수 있겠고, 국내 애널리스트도 여러분 계시지만 해외 증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탑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티그룹의 이세철 한국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네. 이렇게 본 거는 진짜 십몇 년 만인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네네. 본부장님은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 있을 때 그렇죠. 리포트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때 제가 뵀었고 애널리스트 때, 네. 그 전에 그 이후에는 또 여의도에서 또 많이 또 저희 이쪽 증권가에서 또 같이 뵀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강산이 한 번 더 바뀌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정도로 시간이 변했는데 네. 반도체 시장은 이제 좀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반도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삼성 그만두시고 네네. 하셨을 때만 하고 지금만 봤을 때 네. 나이로 따지면 우리 반도체 업종 종목의 네네. 상황을 러프하게 아, 네네네.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사실 좋긴 좋았죠. 사실 네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에서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로 가게 됐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반도체 쪽에서 좋아서 올라왔는데 이 제가 보니까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 산업에 맞나 봐요. 이게 업이 맞나 봐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잠깐 여담인데 제가 삼성전자를 2000년대 입사해서 2012년에 그만뒀는데 12년에 예, 12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삼성전자 입사했을 때 제가 엔지니어로 입사했거든요. CMP 공정 엔지니어로 입사했는데 그때 교육 중에 뭐 교육 담당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팹이 어디에 위치했냐 이게 기흥이잖아요. 기흥이고 그쵸, 기흥. 또 하이닉스는 또 이천이고. 이천이고. 근데 두 지역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냐 거죠? 그랬더니 네. 거기가 도자기가 많이 나온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원래 반도체는 이 클린 공정 같은 거에서 공기도 맑아야 되고 이게 되게 클린 그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물도 되게 DI 워터라고 해서 디이오나이즈 워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지역에서 이제 반도체를 하는 게 되게 좋은 털을 다 남쪽 다 잡았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가 사실 도자기 공정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공정이요? 예, 그 뭐 이런 다마신 공정 같은 것도 반도체 보면 그 도자기 보면 창강기법 같은 것도 있고 예, 한강기법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DNA랑 좀 맞지 않나. 예, 저희가 어차피 그 도자기공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사셨으니까 네네. 예, 그게 또 양쪽 다 그래서 이천도 도자기가 유명하고 기흥은 그릇기자의 흥화형자거든요. 아, 네. 그릇이 흥한다. 그릇이 흥하는 곳이라고 해서 몰랐습니다. 기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기흥이라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알고 봤더니 한자 봤더니 그릇기자에 흥할 형자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면 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작됐던 곳이 그쪽이고 그게 이제 제가 이 증권사 왔을 때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화기가 시작됐던 데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뭐 말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처음에 이제는 터 자체가 네. 각자 도자기 터, 기흥, 네. 그릇 터, 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후예들 DNA 네. 자체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철 전무님은 삼성전자에 한 10여 년 계시다가 네. 나온 지가 벌써 여기 들어오신 게 15년 된 거죠. 벌써 그렇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강산이 한 번 반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 바뀌는 동안에 삼성한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뭐 어떻게 볼까요? 뭐 5살에서 이제 대학생 되나요? 어느 정도로 네, 보세요? 이제 뭐 30대로 이제 가는 거 아닐까요? 30대 이제, 예, 20, 청년으로. 20대 중후반으로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야말로 돈을 예, 벌 때네요. 돈을 벌 때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좀 10여 된것 년 전에는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그게 벌긴 벌었지만 벌 때도 있고 네. 아시는 것처럼 못 벌 때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막 사이클이 엄청났잖아요. 뭐 네. 위아래로 엄청난 그렇죠. 있어서 돈 벌다가 못 버는 회사들은 또 일부 회사는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12년 입사하셨을 때 네네. 공교롭게 제가 12년에
까지 피크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증권사 잠깐 나가서 네네. 이따가 다시 들어왔는데 12년에까지만 하더라도 네. 들어오셔갖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갈 때 하고 지금하고 여전히 주가가 생각보다 폭발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사이클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마이크론의 산제이 사장님 네. 꽤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AI 산업 자체는 그 자체의 사이클은 1회 초밖에 안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회 초밖에 안 되는데 반도체 공급은 수요를 너무 못 따라가는 정도가 완전히 벌어져서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임계점을 벗어나서 이게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반도체 주가는 좀 많이 가서 한 3이닝 정도 왔다. 하여튼 9이닝에 3이닝은 아직 안 온 건데 네네네. 이런 좀 의견을 하는데 이 사이클에 대한 그 위치를 네네.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저도 야구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 야구. 네. 저도 이 9회 중에 한 2회 정도 온 것 같아요. 2회 정도 온 것 같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느덧 7년 정도는 쭉 이렇게 사이클이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7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한 2회 정도 됐고 앞으로 한 7년 이상 더 갈 것 같은데 이유는 일단 AI가 너무너무 지금 주변에서 이제 진짜 활용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AI 그러면 다들 새롭다, 새롭고 뭐 신기하다였지만 이게 2, 3년 전에는 거기까지였거든요. 이거를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였어요. 돈을 못 벌면 결국은 다시 또 캐즘이라는 우리 캐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캐즘으로 해서 다시 또 수요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요즘 주변을 이렇게 딱 돌펴보면 저도 오늘 좀 전에 점심시간에 이제 테크 보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약간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 테크 구루들은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밑에 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각각의 사람 역할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테크 네. 쪽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그걸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개발자였는데 그 개발을 하던 거를 옛날에는 이제 여러 명이 한 20-30명이 할 거를 지금은 이제 AI한테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각 역할을 부린다면서 너는 관리 담당자, 너는 뭐 개발자, 뭐 너는 총괄 그 취업하는 사람, 뭐 기획자 이렇게 뭐 인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B2B라고 하죠. 기업들도 지금 AI를 많이 도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사이클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기획하거나 네네. 기술자, 네. 기술 기획자들 지인께서는 네네네. 작년 초까지 이맘때는 그런 걸 못 느끼셨다고 볼 수 있다면은 네. 작년 하반기 뭐 네네. 언제부터 좀 눈에 보이신 것이 최근에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원래는 다 자기가 일일이 다 데이터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 웹사이트에다 다 그거를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그걸 했는데 지금은 다 AI한테 시켜서 다 자동으로 업로드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잘 짜가지고 그렇게 짜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남아 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저랑 만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그거 다 돌려놓고 효율적으로 하니까. 예, 돌려놓고 그냥 생산성을 하니까 올리니까. 이제 네. 자기가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4시간씩 서치해서 만들 것들을 다 AI한테 이제 시켜서 만들고 자기는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더 프롬프트 잘 만들고 이걸 잘 나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테크 쪽뿐만 아니고 실제 이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네네. 아마 전문인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리서치 하신 지 벌써 15년 되셨으니까 네네. 그 10몇 년 전하고 최근 2년 전하고 최근 네. 사이 전문인은 어떠세요? 실제 뭐 AI를 지금도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리서치 쪽 같은 경우가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도 AI 도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AI 도입하면서 그 이제 도입을 실제로 이제 쓰게 할 수 있게 좀 많은 인프라들을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활용도가 생기고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컨선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고 이제 그거 돈을 못 벌까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돈을 일부 회사들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아닌 회사도 있겠죠. 많이 있는데 아무튼
비즈니스가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2008, 9, 12년에 애플이 아이폰 내놓으면서 앱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다 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앱이 AI 에이전트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이제 자기 사업에나 아니면은 일에 이제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니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 비교해 주신 것 같은데 애플이 나온 게 2007년도고 네네. 한국 도입은 2010년이가 그렇죠. 됐습니다만 네네. 그 중간에 금융위기가 있어서 한번 있었죠. 혼란스러웠지만 실제 기술적인 발전은 그때 2008년, 나왔죠. 9년도에 엄청났고 그게 앱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맞습니다. 그 당시에 18년 전에 앱의 역할을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뛰어넘는 것이 맞아요. 기대되는 맞아요. 에이전트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9회로 본다면 한 2회 정도나 네네. 3회 아직 안 갔고 이 정도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제가 삼성전자 있었을 때 2000년도에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CMP 네네. 공정 엔지니어 그 당시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낸드 불사이클이 있었어요. 슈퍼 사이클. 맞아요. 7년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또 아이파드죠. 그때 아이팟. 아이팟 해가지고 MP3 플레이어가 음악 500개, 이제 1000개 소니 들어. 워크맨 네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니 워크맨을 대체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코닥이 망했죠 그 당시에 망했죠. 그 디카가 나오면 디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하면서 메모리가 이제 그걸 대체를 한 거죠. 그게 2000년 초반이에요. 그게 맞아요. 2001년부터 2007년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났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특별 보너스를 한 3년 연속 받았어요. 요즘 뭐 회사들 지금 돈 보너스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특별 보너스가 막 나오는 네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대출 막 갚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아이팟 나노라 해가지고 선풍적인 거, 맞습니다. 그 엄청난 예. 집적하는 낸드 메모리 송이죠,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맞아요. 앱 시장이 돌아오면서, 근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문에 약간 희석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2009년, 8년에 이미 눈을 텄고 2010년부터 이렇게 만개가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 거.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좀 AI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로 내러티브가 들어보면은 분명히 작년 초하고 네. 2025년도 초하고 네. 25년도 가을하고 네,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좀 내러티브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어쨌든 뭐 에이전트라고 뭐하거나 데이터 센터나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투자는 먼저 들어가고 돈 버는 거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자기네들이 잉여 현금으로 아니면 영업 현금으로 해서는 타이트한 회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쵸.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마이너스고 그렇죠. 아마존도 많이 쪼들리고 기껏해 알파벳 정도는 다르다고 얘기되고 좀 약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은 돈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2년 3년 뒤에는 회수할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때도 돈을 못 벌어도 맞아요. 나중에 돈을 벌 거 아니야. 네네. 돈 줘.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보는 시각이 네네. 있기도 하지만 신중론도 좀 있고요. 있죠. 그래서 돈을 벌 거라는 기대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사실 그게 되게 컸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실은 인터넷 붐이 나오면서 미래를 엄청 땡기고 주가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못 벌었는데 근데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걸렸는데 결국은 지금 다들 뭐 우리 다 약간 인터넷 전화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죠. 근데 지금 AI가 저는 이제 AI도 그럴 수 있죠. 근데 AI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알파고가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알파고. 20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12년인가요? 근데 그때 알파고가 나온 16년이었나? 뭐 그쯤 됐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지났네요. 네네. 그 당시에 알파고가 나오니까 어차피 AI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캐즘을 한번 겪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어. 예, 10년 이미 전에. 예. 그리고 사실 AI는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체스 게임 하면서 또 IBM에서 또 한번 한 적도 있고 한 1900 한 몇 년도인가요? 제가 기억 안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후반대. 90년대인가요? 네, 아무튼 90년대. 그때도 한번 있었고 두 번째였고 이게 세 번째예요. 예. 근데 뭐 이거 약간 여담이지만 호랑이 나온다 세 번 부르면 진짜 호랑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예. 번째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얘기를 봐서
AI 이거 정말 뭔가 정말 대단한 게 나왔네. 뭐 튜링 테스트하고 되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하고 10몇 년을 그냥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알파고 나면서 또 이거 AI 바꾸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이게 이제 2022년 3년부터 이제 이 오픈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의심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최근 작년 23년 4년까지의 수요를 끌고 간 거, 20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수요를 끌고 간 게 HBM이에요. 그 작년 상반기까지. 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HBM은 학습이거든요. 학습. 트레이닝 학습. 네, 추론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얘기는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회의론이 나온 게 작년 아마 5, 6, 7월에 엄청난 회의론이 왔어요. 시장에서. 학습으로 돈을 엄청 트레이닝 한다고 HBM 엄청 때려박고 쓰고 그렇죠. 있는데 엄청 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뭐 별거 없지 않냐 누가 돈 버냐라고 회의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HBM 공급 과잉을 또 우려를 했죠. 왜냐면 삼성이 HBM 한다고 해서 2000 그러니까 작년 7, 8, 9가 7월 8월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뭐 내년 끝났다. 뭐 맞아요. 이런 끝납니다.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저희한테 시그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아이폰 나온 것처럼 5월 작년 5월부터 구글이 제미나이로 해서 뭔가 새로 내놓고 노트북 LLM 내놓고 나노바나나 내놓고 맞아요. 새로운 게 나오기 딱 시작했고요. 이번 작년 5월 6월 달. 네, 그리고 또 이제 챗GPT가 또 한 번 또 버전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경쟁이 좀 붙으면서 또 효율화가 되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경쟁이 붙으면서 네네. 효율화를 눈을 뜨고 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오히려 더 가속화해서 쓰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거는 아마 시장도 뭐 예측을 못했지만 이제 실제 산업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학습에만 투자를 했지 추론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늘어났는데 이 문제는 이제 AI를 효율화시킨다고 KV 캐시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여름에. 이게 효율화 측면인데 근데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 캐시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커지다 보니까 이게 HBM에 원래 넣었다가 거기 액티브 KV 캐시라는데 그거 막 공간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밑에 있는 G2로 있는 DDR5로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G3에 있는 SSD, TLC SSD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 HBM 내에서도 KB 캐시를 처리했는데 예, 그 예. 용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너무 커지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HBM 용량 288GB가 맞아요. 안 돼서 예, 예. 그게 밑에 있는 일반 CPU하고 갖다 붙여 있는 DRAM 그쵸. 쪽에서 용량이 128, 256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그 용량을 떠안게 된 거 아니에요. 떠안게 된 거죠. 근데 거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작년 대한 여름, 그렇죠. 가을. 여름에 이제 이 회사들이 이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커질 줄 모르고 그렇군요. 네. 일단은 다들 경쟁적으로 했는데 캐파가 확 차버린 거죠. 캐파 차버렸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서버 DDR5 정확히 말하면 64GB RDIMM이나 뭐 96GB RDIMM들을 마구 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갑자기 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9월 초에 미국 출장이었거든요. 9월달에. 예, 그래서 미국에 저희 컨퍼런스에서 출장 갔다가 주말에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센싱 해보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때 주말에 제가 쉬지 못하고 일해서 리포트 썼던 내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월에 제가 9월 초에도 제가 그래서 한번 세게 한번 자료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급변할 때였어요. 추론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실제로 쓰임이 시작된 거죠. AI를 사용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추론 수요가 올라오는데 시장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메모리 업체들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에 대한 뷰들이 다들 공급 과잉 우려를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 수요가 갑자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동안에 이렇게 산업 사이클을 봤더니 사이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 그냥 수요 공급 변화 없이 그래서 공급 과잉이었다가 또 공급 부족 나와서 사이클이 사이클이죠. 1, 2년 가는 일반적인 네. 사이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이클은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가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 저도 삼성전자 있을 때 마지막에 마케팅에 있었는데 수요 예측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이 안 돼요. 저도 그 당시에 모바일 폰 삼성 2000 제가 11, 12년 요때 10년, 11년에 마케팅에 있었거든요. 제가 MI 업무를 했는데 시장 조사 업무를 했어요. 이제 위에서는 자꾸 이제 숫자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이폰 숫자가 얼마고 탑재량 얼마고. 근데 조사 기간의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노키아는 또 이거 아니다. 아는데, 네, 이거 안 된다. 뭐 무슨 그 피처폰에 폰에 무슨 PC냐. 부정적이었죠. 네,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고 조사 기간마다 쫙 다 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모바일 DRAM이 그 당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C DRAM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메모리 업체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모바일 DRAM 만들려는데 이게 막 사양이 막 다르다 보니까 급하게 못 만드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죠. HBM도 사실
니치 마켓에 있던 시장인데 갑자기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디램도 마찬가지죠. 디램도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AI CPU 같은 경우 요즘 베라 같은 경우는 네. 소캠 툴 요구하잖아요. 또 네, 소캠. 이것도 또 다른 스펙인 거예요. 모바일 디램 베이스에 새로운 모듈로 또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이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도 그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물량이 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수요는 또 엄청 커요. 근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 나오는 그러니까 좀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죠. 모바일 디램이 필요한 그 옛날에 2012년 네네. 그 당시 예측을 스스로 하실 때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습니다. 예. 그 약간 여기서 MI라는 네네. 거는 마켓 인텔리전스라 해서 맞습니다. 예. 시장 조사하는 건데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려웠고 뭐 HBM은 처음에 할 때도 어려웠고 네.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마이크론 다 해야 되는데 삼성이 못 하니까 공급이 빠져서도 어려웠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KB 캐시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줄 넘쳐서 몰랐죠. 예. 갈지 몰랐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소캠이나 또 베라에 그렇죠. 맞는 네. 준비는 또 덜 돼 있고 또 안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수요가 5월달, 9월달 급변하는 걸 눈치채신 분들은 예. 드물지만 네. 그것도 드문데 네. 거기에 정량화시켜서 그래서 네. 2026년도에 반도체 그 수요가 얼마인지를 작년 돌이켜봤을 때 네. 9월, 11월달에 하신 거하고 네, 네. 지금하고 네. 이렇게 달라지는 급변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커리어 중에서? 이런 적이 흔치 않죠. 흔치 예,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아마 제가 보기엔 2001, 2, 3년 요때 그때는 그리고 비슷하다. 2009, 10, 11 요때 요때가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나왔을 수요.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이제는 알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요가 좋고 업체들이 이제 우리 써주니까 좋은데 네네. 최근에 실적 나오고 보셨죠? 네네. 빅테크 업체들. 그 실적 나온 거 보니까 투자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거나 맞아요. 뭐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네. 여기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빅테크들이 상황. 투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사실 지금 저희 쪽도 보니까 원래 한 내년도 한 20, 30% 올라갈 건데 지금 막 40%, 60% 올리고 있고 캐펙스 그 방향성을 그리고 네. 메모리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캐펙스를 계속 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좀 뭐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돈을 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아마 놀랐을 거예요. AI 에이전트 회사에 돈을 버는 회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XAI죠. 네네. 그 엔트로픽하고 맞아요. 또 구라 그룹, 얘네들 예, 그로크 예, 말고 GROQ 말고 얘네 거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엔트로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는 아마도 어떨까요? 뭐 특별히 투자를 못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은 매크로 상황이 아니면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지금 뭐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저희 미래는 AI하고 로봇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계속 가니까 회사들은 본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매크로가 항상 변수죠. 저희 매크로가 이제 좀 매크로. 변할 때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들도 또 매크로가 좀 안 좋아지면 조금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다운사이드 비교 정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예. 뭐 지금은 아직 그런 걸 너무 논할 때는 좀 이런 거 같기도 네네. 하고 이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네. 매크로도 아주 그렇게 아주 빅 컨선은 아직은 아니다 하면은 네.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도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업체들이 준비가 덜 됐다. 소캠이 네.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 입도 선매하기 위해서 롱텀 어그리먼트를 요즘에 맞아요. 유행하는데 네네. LTA. LTA가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네. 요즘에 나오는 LTA하고 과거 LTA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게 진짜 다르다면은 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달리 보고 네. 밸류에이션에서 프리미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에 이른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때가 됐다. 프리미엄이 아니죠. 정당화되기 위해서 모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를 PER을 13배, 하이닉스를 10배, 네. 뭐 지금 전부 다 6배, 7배인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려면 진짜 LTA라든지 뭔가 그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걸 봐야 되는데 LTA부터 조금 좀 물꼬를 네네. 틀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달라진 거지? 일단 저도 이제 산업에서 있던 사람으로서 특히 저도 마케팅에 있어서 처음에는 저도 LTA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LTA라는 게 LTA 가. 롱텀 어그리먼트가 이제 그 계약 맺는 건데. 그래요? 예, 그게 바인딩하기가 쉽지는, 그러니까 바인딩하고 저희가 묶는 건데 이게 전에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아마 그래서 이제 다들 요거에서 약간 회의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는 조금 쉽지 않겠는데 뭐 하더라도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나온 얘기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 때 네네.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희 그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되게 리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는 이게 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상 실제로 바인딩하게 좀 잡으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장기 계약이 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격을 밑이나 아래로 어느 정도 이렇게 레인지를 서로 잡아서 아니면은 이제 더 공급업체들은 가격이 빠지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그 저희 플로우라고 하는데 가격 내려가는 하방을 막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원하는 이 두 개를 같이 서로 이제 절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러면 서로 이제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구매하는 남녀도 너무 오르나 너무 오를 때 못 사고 있으면 되게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선수금을 주는 케이스예요. 선수금. 진짜 내가 이게 필요해서 물량을 미리 잡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전체 물량의 뭐 30%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수금을 주는. 나중에 계약 안 지키면 그건 뜯기는 그걸 거죠.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 안 가져가면 매물업체는 그냥 그 돈 내가 그냥 갖는 거죠. 그게 최근에 30%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제가 이제 케이스.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 오케이. 번째 케이스는 이제 캐펙스 쉐어링을 해서 캐펙스 쉐어링. 그래서 이제 아예 야 이쪽 캐파는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좀 쓰게 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투자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장비를 살 때 뭐 EUV 장비를 산다. 그러면 그 장비의 일부를 고객이 좀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렇게 케이스는 별로 과거에 없지 않은데. 거의 없죠. 사실 두 번째 케이스도 없고요. 첫 번째 케이스도 사실 되게 그냥 말로 서로도 그냥 악수하고 MOU로 많이 맺지. 사실 계약서 상한이 있지만 서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현업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도 꽤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선수금. 세 번째 케이스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투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오가는데 이게 돈이 오가면 다르잖아요. 네, 이게. 다르죠. 예, 그냥 서로 야 악수하고 친구하자가 아니라 야, 너와 나랑 같이 돈 넣고 한다면 뭔가 약간 더 서로 그 어떻게 보면 묶는 거잖아요, 이게. 예,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들어가면 철저해지죠, 사람들이. 철저해지죠. 예,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옛날에는 그냥 물량, 뭐 악수 끝, 뭐라고 했더라도 서로 안 지켰는데.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돈이 들어가니까 철저해졌다. 그럼요. 돈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네. 예, 어르신들 옛날에 뭐 화투 치실 때 뭐 10원 네. 가서 막 싸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먹 나가고. 예. 그게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저 옛날에 말고도 작년 하반기에도 이런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예. 이렇게 시리어스한 그 바인딩 가능성은 별로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던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메모리 업체들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예, 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근데 지금은 또 워낙 많이 올리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가져가자. 길게 가져가자. 예, 돈 이제 우리 좀 오래오래 돈 벌고 그러니까 지금 합시다. 지금 뭐 이런 10달러가 생각이 있는 거죠. 내년 예. 내후년에 17도 될 수도 있지만 예, 혹시라도 7달러, 8달러 됐을 경우에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그쵸. 10달러가 한 9달러만 유지되더라도 9에서 11달러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스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사실 B2B 쪽, 즉 AI 서버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컨슈머 쪽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은 사실 너무 올라가면 수요가 완전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PC 가격이 지금 2배, 3배 오르고 있나요? 좀 오를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지금 5배, 6배 방법이 오르는데 이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노트북하고 PC 이런 가격들이 2배, 3배 오르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 300만 원 사다가 주고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살려고 못 사죠. 그러게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PC 가격이 그동안 너무 쌌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아무튼 왜냐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싸죠. 사실. 근데 그렇긴 하죠. 이제는 이제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노트북, 뭐 PC 데스크탑 이제 그런 세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요가 빠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오르면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PC 가격이 1,000만 원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럼 것 같아요. LTA가 좀 길게 들어갔는데 데이터 센터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 말고 네. 휴대폰이나 PC 업체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메모리 업체들도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PC 스마트폰 업체들은 그거 필요 없죠. 수요가 빠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AI 쪽은 수요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그쪽 부분들 주로 이제 이 서버 데이터 센터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AI GPU 회사들이나 네네. 뭐 서버 OEM들이라고 하죠. 그런 쪽이죠. 이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뭐 네. 리포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한 것 같긴데 스트래티지 어카운트 네네. 프라이싱하고 네네. LTA가 다른데 LTA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진 LTA라고 하는 것들이 비중이 글쎄요. 그 디램 매출 비중의 뭐 10%? 30%? 뭐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미미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단계인가요? 아직은 이제 좀 체결들을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아마 비중이 좀 적을 텐데 아마 그 서버 쪽이 전체 지금 서버나 AI 쪽 관련된 쪽이 전체 지금 메모리 수요의 한 지금 반 정도 넘고 있거든요. 네, 50%.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 정도까지 레인지는 갈 것 같아요. 예. 아, 이벤츄얼리 예, 예. 거의 다. 왜냐면은 왜냐면 지금 이게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네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마 요즘 AI 쓰시다 보면은 토큰 수 부족해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메모리 부족해서요, 사실. 예, 메모리 물론 GPU도 부족하긴 한데 메모리가 더 있으면 사실 더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바틀렉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지금 비중이 시작한 게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대부분의 그 데이터 센터나 하이퍼스케일러는 이출에 나면은 거의 다 원할 것이고 거의 다 원할 겁니다. 예. 나머지는 굳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네네. 이게 뭐 제로에서 5, 10, 20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 되면 매출이한지 영업이익의 그 범위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범위가 충격이 네네. 많이 크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그쵸.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 스토리라고 할까요? 이게 네. 좀 정말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디어 네네. 그 방향성은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수요가 AI 서버 수요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엣지나 퍼스널 AI 쪽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아직 가지도 않았고 피지컬 AI도 안 맞습니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완전 정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머지 50%도 AI화 될 거예요. A 와야 될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린 지금 메모리 수의 반이 서버 쪽인데 나머지는 아직 넌 AI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AI가 아닌 애들도 AI로 바뀔 거예요. 그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PC, 스마트폰, 로봇, 그죠? 모든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거기에 AI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메모리의 요구사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돌리면은 밴드위스를 넓혀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밴드위스를 넓히려면 IO가 많아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와이드 IO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제품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메모리 업체도 그거 만들어야 돼요. 또. 예전에도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예, 그냥 뭐 지금은 수요가 워낙 서버가 적으니까. 좋으니까 이쪽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엄청난 다양한 회사들이 요구할 거예요. 로봇 회사들, 뭐 PC 회사들도 자기네가 원하는 AI 용 이제 메모리가 요구되거든요. 이게 이제 커스터머화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춤형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그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예. 그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부족하니까 업체들이 뭐 캐파를 증가한다라는데 반도체 삼성 사이니스가 보통은 27년 하반기 또는 28년에 됐을 때 물량이 늦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늘 때는 수급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타이트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네네. 새로운 그런 AI화 돼야 되는 네네. 이른바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의 진짜 AI, 온 디바이스 AI죠. 네네. 이런 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이 또 필요할 또 텐데 필요합니다. 예. 그 시점에 또 우리 재작년처럼 제품이 미스매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데이터 센터용으로 제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온 물량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수요에 따른 또 수급의 미스매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완화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네네. 제가 이 스토리를 지금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그냥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 그 동안에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패턴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과거의 이 컴퓨터의 히스토리를 보면 네.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연구소에 있었어요. 연구소나 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엄청 크게. 근데 그게 이제 그 개인 PC화된 거잖아요.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용어로 센트럴라이즈 컴퓨팅이라고 해서 AI 서버 단에 있다가 이게 퍼졌어요. 그걸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서 분산 컴퓨팅인데 분산 컴퓨팅. 그게 이제 PC 쪽으로 막 퍼졌다가 다시 클라우드 서버로 왔다가 다시 모바일로 왔다가 지금 AI는 또 다시 또 서버로 온 거죠. 아, 왔다 갔다 하는 예, 거네요.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보통 가격이 민감하지 않을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집중 컴퓨팅일 때는 가격이 민감하지 않아서 혁신이 일어나고 비싼 것들이 막 팔려요.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예,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분산 컴퓨팅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싼 제품들로 많이 큐가 느는 물량이 느는 네, 스토리로 나거든요. 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 스토리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량 스토리로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 반복. 그래서 이게 집중됐다 분산됐다를 반복하는데 이게 그 동안에 그 테크 쪽 컴퓨터의 사이클이었어요. 그 동안. 그 다시 한번 예. 그 분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네. 시작한 게 PC 1980년대. 처음에 이제 메인프레임은 1950, 60년대 메인프레임이라고 저희가 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집중된 컴퓨팅.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분산된 게 1980년, 70년 후반부터 80, 90 요때가 분산 컴퓨팅이죠. 우리가 PC 그게 가 아닌 게. PC고. 오케이. 그게 다시 또 뭉쳐진 게 서버로 왔다가 2000년 초반에. 네, 그게 됐다가 그게 다시 또 분산된 게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원래는 스마트폰이 원래는 컴퓨터가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진정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는 PC는 스마트폰이에요, 사실.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사실 아이폰 때문에. PC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우스홀드 컴퓨터가 해야 되나? 하우스홀드 아무튼 컴퓨터. 그렇죠. 맞네요. H 뭐 C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근데 PC라고 불렀죠. PC라 불렀죠.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는 퍼스널 디바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컴퓨터 앞에다가 P라는 퍼스널 말을 붙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니니까 퍼스널 컴퓨터. 뭉쳤다 하다가 근데 AI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 모바일에서 혁신이 안 나온 거죠. 굉장히 데이터 센터 그게 다시 서버로 온 거죠. 클라우드 서버.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지금 엄청 혁신 나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에 미니 HBM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와이드 I/O 뭐 LLW, APW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로 파워 와이드 I/O라고 해서 HBM 같이 I/O를 넓힌 제품들이 네네. 이제 인풋 아웃풋이죠. 그 밴드위스를 넓힌 제품들이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되면서 이제 모델도 이제 이런 엣지 단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엣지 단어 가는 데 있어 갖고 얼마 전에 퀀트 뭐죠? 그 구글에서 터보 나온 퀀트 터보 퀀트 말씀, 이렇게 무슨 효율화 한다는 거. 맞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런 걸 총매가 될 할 수도 있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그 효율화 시킨다는 얘기는 네. 그거를 이 PC나 이런 엣지 단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보면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런 PC나 스마트폰에 서버급 성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런 걸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뭐 그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되게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서버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또 오겠죠. 그게 미래에는. 뭐 예. 올해 내년 내후년에 아니냐 하더라도 예, 그런 예. 방향으로 가는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 단에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네. 표면적으로 HBM의 뭐 추론형에서 HBM 용량을 많이 크는데 약간 저해가 되더라도 네. 사실은 더 큰 시장을 만드는 총매가 될 수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도 새롭게 계속 뭐가 나오고 아까 LTA도 어떤 그 차등이 나오면서 네네. 안정화시키는 방향하고 네네. LTA라는 게 프라이싱과 매출의 안정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는 분산되는 컴퓨팅 시대가 되는 게 AI 맞으면 그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 네네. 그런데 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멀티플이 이슈가 될까요? 한국 메모리 업체 전반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의 그 한계, 그 원인, 요걸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 뭐가 뭘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저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습관적 관습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동안의 메모리가 메모리 산업이 지운 죄가 많은 게 네, 항상 이랬다가 피크 치고 네. 빠지고 또 공급 고항이 일어나서 물량 늘어나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거를 너무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2000년도 입사는 너무 좋았는데 2001년에 닷컴 버블 나도 공급 부족, 공급 과잉돼 가지고 보너스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히 입사했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제 보너스 없이 이제 막 연봉은 안 깎였지만 뭐 이게 너무 그럼 2002년에 또 완전 확 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는 사이클이 너무 심했고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동안에는 메모리가 커머디티 즉 범용 메모리어 산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즉 제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이 메모리는 이제 범용 메모리였거든요. 범용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 제덱 스탠다드 해서 컴퓨팅 아키텍처상 제덱에서 맞춘 대로만 만들면 뭐 마이크론이든 뭐 삼성이든 다 똑같죠. 만들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해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다운턴이 왔을 때 선두 업체들이 티어 1 업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만든 거 나중에 팔면 대체가 돼요. 재고가 얼마든 재고를 막 늘려도 상관없다. 산업이 사이클이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거든요. 그렇지. 또 그때는 또 부족하니까 그때 막 팔면 돼요. 그러면 마켓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게임의 룰은 반도체의 게임의 룰은 다운턴이 왔을 때
다 증산했어요. 그렇죠. 공급을 막 늘려서 상대방 죽이자. 예, 원가를 일단 낮추고 누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실제 죽었죠. 실제로 죽었죠. 그래서 네. 업체가 한 열 몇 개였다가 지금 이제 세네 개로 세 개를 준 거죠. 그거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 하던 경영자분들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왔는데 이게 바뀐 게 22년, 23년이에요. 22년, 23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됐는데 오픈AI가 이제 나오면서 HBM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HBM은 그 일반 범용 메모리랑 가격이 완전 다른 거였죠. 그렇죠. 세네 배 다르고. 다른 맞죠. 그냥 1년 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두주자가 물량을 늘려도 자기만 손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이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그런 사이클 이제 두 번째 좀 다시 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다들 그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범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턴 왔을 때 또 내가 늘려가지고 업턴 올라왔을 때 팔면 됐는데 문제는 HBM이 지금 많이 늘린다고 치죠. HBM3를 엄청 만들어서 공급 과잉을 시켰다고 쳐요. 그럼 내년에 판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HBM4가 메인이 되거든요. 수요가 네.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고객마다 다 요구하는 양이 틀린 거예요. 스펙이 좀 다르고. 예, HM4도 3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거랑 AMD가 요구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안 사가면 뭐 완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커머디티가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예. 공급을 늘리려는 행동을 그다지 어그레시브하게 안 하지 않았나요? 수요가 좋아서 하긴 하는데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LTE라는 걸 전 LTE가 LTE 때문에 시장이 길어진다고 하기보다 LTE는 수단인 것 같아요. 수단이고.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묶는 거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발효탈이 줄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은 제품 자체가 예, 커스터마되고 맞습니다. 예. 재고로 팔 수가 없는 제품화됐다. 그러니까 너네 선수금 줘. 안 그러면 나 못 만들겠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이 범용 메모리가 아니니까. 오케이. 예. 왜냐면 나중에 딴 데 못 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있어서 업체들이 옛날과 다르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워낙 좋아서 하긴 하지만 늘 수밖에 없지만. 엄청 돌다리로 두들겨 가면서 수요를 보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투자 캐펙스에 있어갖고 예. 캐펙스 투자를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디스플린 예. 뭐 이제 규율을 잡고 한다. 그쵸. 이 과거에 별로 없었던 행동이다 그러는데 이게 바뀔까봐 걱정인데 그 자체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바뀌게끔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제품화됐다. 환경으로 좀 가고 있고 만약에 설령 그런 행동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네. 엄청 고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나중에 시장이 이제 다시 네. 좋아졌을 때 그 제품을 다 재고로 네. 떠안고 그렇죠. 다 그걸 스크랩을 해야 되거든요. 팔 네.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좋은데 물론 녹화하는 이 순간 5월 7일인가요? 오늘이 5월 6일 네네. 우리 5월 달 들어와서 세린메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네. 막 달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마이크론도 폭발하고 하이닉스 폭발하고 삼성도 뭐 노조 이슈인지 잠깐 쉬는 듯 하다가 네네. 뭐 최근에 캐치업을 하는데 맞아요. 아직도 밸류에이션 와이즈 보면은 뭐 컨센서스 기준 따지면 5배, 6배가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 아니고 디레이팅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야 된다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네. 바꾸는데 전문이 열심히 뛰어다니시긴 하지만은 네. 뭐 시간이 걸리면 될까요? 한 3개월, 6개월? 아니면 뭐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밸류에이션에서.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게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제품이 점점 그 맞춤형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인식이 시간이 변화. 걸리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뭐 걸린다. 아무리 해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3월달에 또 시장에서 안 좋게 봤거든요. 3월달에. 예,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사실 1분기 제일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강도가. 강도가? 그게 이 기울기가 1분기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1분기가 피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여의도에 있는 매니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가격 올라가는 폭이 가장 큰 때가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항상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네. 이제 생각하는 컨선이거든요. 네. 이제 그 잣대로 보면은 1분기가 피크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주가가 20%씩 빠졌어요. 메모리 업체들이.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1분기 피크면 내가 왜 그때 지금 4개월 팔지 전에. 왜 지금 파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지금 팔지 왜 그때 파냐. 근데 그게 또 3월에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죠. 1분기가 피크인데 나 뭐 이러고 있지? 파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중도 높고 너무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올라갔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외국인 투자가 예, 왜냐면 이게 이거 보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일부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좀 시간 문제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어떡하지 기다렸는데 네. 우리 이세철 전무님이 하신지 하고 15년 돼서 기다렸고 네네. 저는 30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노조 이슈가 잠깐 있었고요. 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그다음에 좋은 거는 최근에 파운드리 이슈가 인텔하고 함께 애플 쪽에 뭐 새롭게 들어간다.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텔하고 삼성한테 기회가 준다는 무슨 얘기가 나왔고 아까 노조 이슈는 잠깐 뭐 시장에서 나온다다가 지금 잠깐 없어졌는데 네. 노조 문제, 파운드리 문제,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없는 이슈, 요거 좀 해서 삼성전자에서 얘기 좀 해줄까요? 네, 일단은 노조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어닝은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펀더멘털이 나쁜 건 아니어서 그렇죠. 네,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좀 뭐 특이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 달리 회사가 이 안에 사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점은 파운드리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물론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인데 왜 예. 단점으로만 역할을 했을까? 단순히 적자였기 때문에 단점으로만 인식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말씀을 끌어서. 네, 그러니까 장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지금 산업이 네. 메모리와 로직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LPU 내놓은 게 그룹이 그 다른 그룹이지만 아무튼 LPU에 들어간 게 SRAM하고 또 붙여 있거든요. 그 TPU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즉 메모리하고 로직을 섞었어요. 예, 근데 그 섞어 쓰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HBM도 GPU 옆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바짝 붙었죠. 예, 그게 옛날에는 떨어져 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컨트롤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지금은 GPU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GPU 위에 HBM이 붙을 거예요. 위로 이렇게 피기백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예, 이렇게 쌓아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나중에 이걸 뭔가 뭉쳐서 같이 하나를 만들고 하겠죠. 그 스피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훨씬 이슈 좋죠.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프라가 너무 좋은 게 메모리, 로직, 파운드 다 있으니까 한 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딴 데 가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강점. 어떤 강점이 있는 반면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이게 각자 어떻게 보면 경쟁자 그러니까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메모리 때문에 또 못 사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폰 때문에 또 못 들어오기도 하고 고객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의 가장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예, 저희가 그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상황은 되게 좋은 게 AI가 워낙 지금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에이직 수요가 늘죠 지금. 에이직 수요. 예, 에이직 수요가 커스텀 늘면서 칩. 커스텀 칩들이 늘어나면서 TPU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예, 그룹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런 그쵸, 부분이 스페셜티죠. TPU가. 예, 그래서 예. 그걸 삼성이 또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꼭 뭐 TSMC 비교할 건 아니고 이랬건 저랬건 바닥은 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네. 모멘텀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또 팹을 지어서 네네. 또 거기서 또 이제 그렇죠. 고객들이 좀 붙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파운드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일 수 있겠죠. 그럼 파운드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네. 그 내부적으로 좋은 장점의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게 발휘할 때도 됐고 네.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그게 발휘될 여건도 됐고 네. 그래서 인텔하고도 이렇게 얘기 같이 되고 있는데 TSMC가 여분이 남아서 부족해서 네. 여분이 없어서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어부지리로 근데 어부지리라도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인텔하고 삼성하고 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돌파구를 좀 어떻게 좀 되게 보이십니까? 좋은 기회죠.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뭐 삼성이 또 테슬라랑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TPU 네, 하고 제품들 만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지금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플도 TSMC로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워낙 고객도 다양화가 되고 또 그것들 필요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이 지금 약간 전에보다는 지금 사업적인 면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지금 전문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전보다는 밸류에이션 패수는 네. 그게 얼마에서 얼마 갈지는 몰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는 뚜렷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안 그래도 뭐 오늘 제가 해외 투자자하고 미팅 오늘 오전에 했는데 네네.
그 패키지 쪽, 네네.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쪽이 멀티플이 꽤 높더라고요. 뭐 지금 P로 한 뭐 3, 40배씩 하더라고요. 어느 회사 좀 말씀하시죠?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회사들, 아하. 뭐 회사들 AS라든지 뭐 네, 뭐 포함해서? 유니마이크론 이런 그런 회사들의 패키지 그런 거요? 회사들이 엄청 서브스트레이트 높죠. 왜냐면 AI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PCB 회사들이 지금 멀티플이 거의 40%까지 맞아요. 가고 40배까지 30%. 가고 네. MLCC도 지금 뭐 2, 30배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메모리가 좀 10배도 안 두 됩니다. 회사 다 한 5배 지나 뭐 4배 5배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그거를 반영을 안 한 거죠. 믿지 않는 거고요, 아직은. 근데 물론 믿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믿을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장이 더 가려면은 마지막으로 장이 더 가려면 결국은 꼭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가 비중이 너무나 높아서 그런 거지만 네. 미국이야 마이크론하고 샌디스가 적어서 작은 회사니까 각도가 가는데 네네.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각도가 높으면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런 밸류에이션상 너무 낮고 네. 이런 게 좀 이슈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따로 말씀은 제가 짚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CT에서 보고 있는 우리 코스피 네네. 주식의 전망 뭐 네네. 그게 밀년이 될 수도 있고 연말까지 있는데 그거하고 삼성 하이닉스의 어떤 그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영업이익의 한국 영업이익의 폭이 엄청나게 좀 사실 올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두 메모리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대여섯 배 올라가요, 사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코스피 올라가는 거를 설명이 일부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코스피 타겟이 8,500이군요. 8,500. PBR 1.1배로 8,500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숫자가 증가폭이 워낙 커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도 다른 국가들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되게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 8,500까지도 열어보고 있고요. 그게 다 반도체 쪽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다른 산업도 괜찮거든요. 뭐 저희 방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자동차도 조금 변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지금 다른 산업들도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뭐 대부분 경기가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출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들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어서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AI랑 같이 간 게 변압기 네네, 그렇죠. 파워 쪽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못 간 거는 뭐 자동차가 좀 못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조선은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네네.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더 끌고 가더라도.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특별히 fall behind 많이 뒤처지지가 않으면은 네네. 뭐 덜 갈 수. 8,50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PR이 뭐 얼마 정도? 뭐한 1점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10배 안 될 것 같은데. 1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10배 그 정도 될까요? 수준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두 회사 합친 게 전체 그 한국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해외에서 AI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할 때 한국 대만을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다 대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한국도 이제 꽤 비중이 아마 다른 테크 회사까지 합치면 거의 뭐 70%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AI 국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AI 국가. 이 엄청난 시대를 네. 맞이해서 이렇게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27년도, 26년, 27년도까지 실적 좋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네. 28년까지 전문인 예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애널리스트 보니까 28년도 보여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가끔가다. 뭐 사실은 6개월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28년 예측이 네.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장이 벌써 27년을 땡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전반적인 긍정적인 뷰를 바꾸게 된다면 그 매크로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인더스트리 와이즈를 바꾸게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는 소수 의견이지만 27년 숫자가 26년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소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27년까지 가더라도 28년도에 한 번 정도는 의미 있게 한 20-30% 이상 한번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쌓인 ROE가 높고 하니까 그게 뭐 투자 의견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건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좀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줄어든다가 된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될 경우는 두 가지겠죠. 뭐 수요가 빠지거나 공급이 뭐 엄청나게 늘거나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쪽의 리스크를 저희가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만약에 수요가 지금 AI 수요 저희 좋게 많이 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AI 수요가 조정이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확률이 높아요.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뭐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정말 리스크는 이제 AI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 게 있어요. 줄어드는 경우. AI 경쟁사들이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플레이어 수가 준다는 얘기는 경쟁이 덜해지고 그만큼 덜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있을 때는 서로 막 더 좋은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경쟁이 끝나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 지금 스마트폰이 약간 그렇잖아요. 경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수요가 막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예.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네. 오픈 AI, 뭐 제미나이, 뭐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엔트로피 뭐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뭐 펀딩이 됐던 IPO가 됐던 네. 아니면 뭐가 됐던 그 네.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는 중간에 그건 시장에서 이제 제가 우리 안 해도 시장에서 우려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제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지만 또 뭐 옛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일부 회사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한번 우리 옛날처럼 해보자라고 시황을 잘 예측을 못 하시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가 만약에 네. 있다면 네네. 그 회사가 그냥 옛날 방식의 게임을 다시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네. 가격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작년 6월, 7월에 주가 빠졌던 이유도 사실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뭐 삼성전자 이번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HBM에서 여러 고생도 하시고 파운드리 네네. 고생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삼성전자가 과거로 돌아갈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영자분들도 사실 이제 좀 전형적인 그 다른 또 HBM 쪽에 또 좀 그 되게 인지도가 있으시 아시는 분 꽤 네.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좀 하고 있어서 아하. 그렇게 액션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님이 최근에 네네. 뭐 상공회의선가 무슨 미팅에서 너무 나만 보면은 반도체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대응을 못해서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게 계속 대응을 못하면은 수요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요는 AI 때문인 거예요. AI 수요가 좋고 나머지 그렇죠. 수요는 사실 별론데 지금 문제는 그 AI가 너무 많은 캐파를 잡아먹잖아요. 예를 들면 HBM 같은 경우는 캐파를 거의 3배 잡아먹고 1대3. 예, 1대 3으로 잡아먹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그 또 출원량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모바일 제품까지 지금 소켓2로 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PC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물건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문제인 게 자동차도 지금 자동차도요? 못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쪽이 수요가 좋으니까 오토모티브향, 즉 자동차향 메모리도 많이 못 대응을 해줄 수 있어요. T램에서 차지하는 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못 해준다. 또 불구하고 워낙 그 고객들 요청이 크니까 조금 아니면 안 늘리는 거죠. 네네네. 캐파를.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 수요가 이렇게 꾸준하더라도 이게 탑재율은 늘어나니까 그렇죠.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플랫하게 그냥 멈춰주면 이제 가격 물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거를 아마 염두에서 얘기하신 것 같네요. 예. 전체적 쇼티지가 너무 심하다는 걸 반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수요는 AI예요. AI 수요가 안 좋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워낙 그게 그렇죠. 세서 이 나머지 이 컨슈머 쪽 이쪽 수요의 약세를 완전히 상쇄시키고도 남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걸 오케이 해가지고 투자하더라도 어차피 네네. 뭐 한 6개월이 아니고 9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쉘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쵸. 장비가 ASML 장비는 그렇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장에는 뭐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일단 마무리 지어도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주 가끔 뵙긴 하는데 그래도 저하고 뵐 기회가 또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진한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네. 또 그래서 팔고 싶은 분도 혹시 계실지고 네.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네.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2001년에서 7년 사이에 낸드 불사이클 엄청 좋은 사이클 때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갔나 봤더니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등락을 했더라고요. 네, 등락을 그냥 하죠. 1차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아직도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업황 이 매크로 따에서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항상 20% 정도 조정은 나오더라고요. 그게 작년 11월에도 한번 나왔고 네. 그리고 또 3월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매크로 좋을 때는 좀 조정 뭐 프로테킹 하시고 네. 그런 매크로 안 좋고 뭐 전쟁 얘기 나오면 때 다시 사는 것도 그게 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이오인 홀드 하시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들고 한 3, 4년 계속 묻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방을 주셨네요. 네네. 오늘도 사신 장 중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지금 아마 오늘 좀 어제 올렸으니까 또 예. 이분은 팔고 싶겠죠. 팔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파실 게 있을 테니까. 지금 예. 2시 네. 20분인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봤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1.5% 상승으로 발표하는데 27만 바뀌었네요. 원이고 하이닉스가 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마이너스가 164만 네네네. 9천 원. 네네. 대표님 우리 전무님 갖고 계신 네. 목표 주가가 하이닉스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고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27만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바로 퇴근하셔갖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이 예측이 보세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상관없게 모든 사람들이 작년 9월달, 올해 1월달, 올해 3월달 지금 5월달 이 분기점마다 생각들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새롭게 예, 깨닫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느낌이 오더라도 정량하는 건 다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량화를 너무 디테일하신 것보다는 방향을 보시고 바이 앤 홀드가 맞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다른 기회에 다른 분한테 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전무님 감사하고요. 또 네. 다음 기회에 또 개인적으로 뵙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우리 칩설 마치겠고요. 요거는 조금 당분간 몇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더 나아져서 더 진행이 잘 되고 더 클리어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라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